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교의 문제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교회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목회의 본질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모습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들이 지금보다 신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요구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 목회자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능력 있는 목회자를 구했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길러내느냐? 그것은 신학교에서 길러내거든요. 1907년에 장로교회는요, 첫 번째 신학생 7명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이미 1905년경에 1902년인가요? 5년경에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1905년에 장로교보다 훨씬 더 일찍 목회자를 양성해내게 되죠.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신학교 안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커리큘럼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서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줄 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3개월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1학기에는 성서신학을 집중적으로 배운다라는 거. 상당히 많은 그 학과의 시간들이 성서신학의 커리큘럼상으로 배분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학, 특히 이제 목회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고 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 목회학에는 예배를 가르치고 지금의 실천신학 분야들이 이 목회학 분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신학교에서 만들어졌던 그 예배의 형식이 수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의 예배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초기만 해도 사실 금요기도회는 한국교회는 없었죠. 그래서 구역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이 목회학에서 이걸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흥회를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전도대를 구성해서 직접, 그 당시만 해도 개교회 전도대보다도 이 신학생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실제적인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가 발전하면서 1920년대부터는 일반 학교 학생들이 신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 출신이라든가 연희 전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부했던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 학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는, 그 전에는 주로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학교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있을 때, 한국교회 신학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신학교의 입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 그러니까 신학대학 안에 학부가 있고 신대원이 있는데, 학부의 신학생들은 더 이상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학부와 신대원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대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헷갈리고 교회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학부를 왜 가지? 신대원을 가면 되는데 학부를 왜 가지? 이렇게 돼서 일반 학교를 갔다가 그렇게 해서 신대원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신대원을 나와야만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신학대학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단 신학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예전에는 이 학부과정과 신대원 과정이, 신대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에서 신학을 해야만 신대원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목회를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거쳐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과정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과정 2년에서 3년, 이렇게 훈련을 거쳐서 목회자가 양성이 되는, 그래서 학부과정에서는 기초신학과 본질의 신학들 뭐 이런 것들 기본 신학을 배우고, 신대원 과정에서는 목양의 신학을 배워서 목회자로서 양성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신학대학의 학생들하고 학부에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대원은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학부를 거친 사람들이 신대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일반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요? 성경시험 잘 보고 영어시험을 잘 보면 신대원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신대원을 들어가려면, 특히 이제 그 학부 출신들에게는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교회사도 보고 이런 성경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대원을 입학을 시켰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신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 신대원 3년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로 양성되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대원이 어떻게 됐냐면,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기본 신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교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2학년 2학기쯤 되면 이제 실천신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목회신학을. 그 배우는 기간이 사실상 1년에서 1년 남짓이라는 거죠. 1년 3학기 정도 그런 시간들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목회를 배웠던 분들하고 지금 목회를 배우는 목회 후보생들하고 목회자 후보생들하고의 질적인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갭이냐면,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냐면 신학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기초신학이라든가 교단신학으로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신학을 배워놓고 학부와 신대원의 과정이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신대원 3년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고 신학부 4년 동안의 신학대학 학부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의식이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CM립 분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4년 동안의 과정을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세팅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대원 3년의 과정,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이 최근에 이제 목회 연구 과정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목회 연구 과정을 통해서 목회와 신학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신대원 3년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2년 동안을 기본 신학을 가르치고 1년 동안을 가르치지만, 신대원 1년 동안 3년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또 추가의 배움의 기회가, 목회 양성을 위한 그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래야만 신학대학의 신학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신학대학들이 이제는 목표의식을 좀 분명하게 신학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목회자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신학의 과정은, 근대의 인문학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양의 근대학뿐만 아니라 근대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신학을 배우고 조직 신학을 배운다라고,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배운다, 그 신학의 각 분야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목회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인문학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철학을 위한 과정, 도덕과 윤리, 사회복지, 이런 어떤 여러 분야의 신학의 전문적인 것에 기초적인 학문적 바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표의식으로 신학과를 세팅을 하고, 목회 과정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그 신학을 바탕으로 신대원이나 목회연구 과정에 진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신학을 바탕으로 또 다른 학문의 분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학문의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학대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대학들이 네임밸류에 너무 gat혀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의 등급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신학교 출신들은 능력 있고 어느 신학교 출신들은 능력 없고, 이게 뭘로 가져지냐면 수능의 실력으로, 수능의 점수라든가 대학의 레벨로 결정되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신학대학에 간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학대학 스스로가 어떤 것을 불어넣어주는 신학이어야 돼요. 사명감과 소명감을 불어넣어주는 신학이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하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그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학점을 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로 또는 신학자로 또는 다른 학문의 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 인재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을 이 엄격한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대학은요,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훈련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학문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신학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신학대학을 주름잡았던 이 교회 성장 이론에 대한 것들은 목회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과 목회라고 하는 것을 배운 뒤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으로 가르치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은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고 올바른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운동은요, 신학교는 어떤 기능을 했었느냐면 이단의 문제와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싸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학문적 보루가 어디여야 되냐면 신학대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개혁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신학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도 신학대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후원을 해야 되고요.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자, 좋은 기독교 인재들을 신학대학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을 너무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그리고 그 일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거나 대비하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변화,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올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 그리고 한국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 목회자의 출발을 하고 있는 신학대학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갈급한 목회자 후보생들에 비해서 신학대학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어주고 있는 것들은 그 학생들이 오히려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의 신학대학의 모습은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것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신학대학이 보다 올바른 그런 신학과 올바른 목회자 양성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맹목적으로 신학대학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몇몇 목회자들에 의해서 변화가 주도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도와 신학대학이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신학교회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